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LA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늦어도 4월 말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방침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하우징 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움을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방 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려는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폭력적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역과 민생 이슈를 제기하며 위기 극복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을 거론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말로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대선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 제한이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늘 메달에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가 8,5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와 국채금리 강세 속에서도 상승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구름 조금 낀 후 개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2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과 엔지니어링, 수학과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한 연간 최대 15,000개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인 영킴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도 H1 비자와는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공화당의 1인자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6 의회 난입 사태를 폭력적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늘 공화당 전국위원회인 RNC가 하원 특별위원회에 16 의회 폭동조사에 참여 중인 공화당 소속 애덤 킨징어,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을 비난한 데 대해 그것은 합법적으로 인증된 선거 이후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폭력적인 반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로나 맥데니얼 RNC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킨징어와 체니 의원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합법적인 정치적 담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핍박하는 데 관여했지만 그것은 의사당에서의 폭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자신이 맥데니얼 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이 사안은 RNC가 다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당원을 선별해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이는 RNC의 일이 아니다라며 RNC의 역할은 모든 공화당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힐은 매코넬이 전국위원회인 RNC와 결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파동이 빠르게 진정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력한 방역 규제를 시행했던 주정부를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건데 아직은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저지주가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그리고 델라웨어와 오리건주 등이 마스크 의무화 폐지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책을 시행해온 두 정부들입니다. 코네티컷과 델라웨어주는 일단 학교 마스크 규제를,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는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은 주내 각 교육부와 자치구가 결정하게 했습니다. My recommendation is that we end the statewide mask mandate as of February 28th. 오미크론 파동이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지만 아직 이르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가 큽니다. I know that we are all tired of COVID, but it's still here. Unfortunately, mandates are necessary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still masking up indoors and protecting one another.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학교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조하면서도 과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계속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t continues to be at this point that the CDC is advising that masks can delay, reduce transmission. There are also a number of other mitigation measures that we've put in place, but that continues to be CDC guidance. CDC는 지난해 5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권고 조치를 해제했다가 들타발 재확산으로 돌파 감염이 들면서 두 달여 만인 7월에 다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보건 자선 사업가이면서 전염병 전문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재발을 방지할 방법에 대한 저서를 출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5월 3일에 출판될 예정인 이 저서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과 함께 인명을 구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가 담길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모론자들의 표적이 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도 저서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엠호프가 워싱턴 DC의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폭탄 위협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은 엠호프가 오늘 오후 워싱턴 DC 던바 고등학교를 찾아 행사를 진행하던 중 폭탄 위협이 있어서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안내를 받아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 역시 곧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엠호프는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서 1870년 세워진 미국의 첫 흑인 공립학교인 던바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워싱턴 DC 공립학교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폭탄 위협이 있었다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부 대피시켰고 모두 안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계 부인을도 한국사위라고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상원 의원 출마를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상원 의원 출마를 고려했지만 내년 1월로 종료하는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분이 내가 상원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난 상원 의원이 되길 원치 않으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주지사를 그만둔다며 주지사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 메릴랜드 주지사로 처음 당선된 호건은 재선을 거쳐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 주지사 선거는 올해 11월에 치러집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호건 주지사가 상원 출마의 문을 닫는 동시에 대선 도전이라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친중 트위터 계정들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국인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기 위한 해시태그를 장악해서 서방의 비판을 물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인권 활동가들과 서방 정치인들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해시태그입니다. 클램스대 미디어 포렌식 허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트위터에서 자동 생성된 계정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신장의 인권 문제와는 무관한 스팸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한 트윗은 모두 13만 2천 건 이상 올라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시태그 홍수로 불리는 이러한 전략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본래 주제와는 무관한 다른 컨텐츠만 보기에 만들어서 해시태그 운동의 효과를 희석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 중국을 겨냥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신장 우이구르 출신 선수를 내세운 것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를 비판한 데 이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위구르인에 강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에서의 반인권 범죄와 집단 학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As you all know, we made a decision, the United States, not to send a diplomatic or official delegation to Beijing,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상원이 중국을 압박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인데 기업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은 기업 최고 경영자가 제품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감사를 회피하거나 강제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최종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중국을 향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인 만큼 전방위적인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번 프리 사우스 방면입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번 이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 인디애나 스트리트까지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110번 사우스 방면은 101번 사우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마운틴 애비뉴 구간, 또 사고가 발생한 구간들도 있는데요.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프레문 애비뉴,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파커 로드와 카메니타 로드 구간에 각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제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가 최대 2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이 되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LA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주일이 걸릴 전망이고 아무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해제될 것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이 좀 더 누그러져야 하는데 현 추세대로 하면 앞으로 수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주 절반 정도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면 LA 카운티는 다음 달 초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730케이스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부터 2주 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기 위한 조건으로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제공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식품의약청 자문위는 오는 15일 모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경찰국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거부한 경관 1명을 해고했습니다. 경찰국은 이외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관 7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전체 1216명의 직원들 가운데 82.9%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백신 미접종자는 16.6%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460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외를 신청했으며 1831명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국은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98명, 사망자는 51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70명이 줄어든 2,702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47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30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19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25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58.2명을 기록 중입니다. UCLA가 전직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2억 4,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UCLA는 전직 UCLA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힙스 박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3명의 피해 여성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과 이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이번 소송에서 UCLA 측이 수십 년 동안 피해 여성들의 불만을 모른 채 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힙스에 대해 성폭력 피해 소송을 제기한 수백 개의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유사한 소송에서 7,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용의자인 제임스 힙스는 지난해 7명의 여성들이 연루된 21건의 성범죄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렌트비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들 대신에 렌트비를 납부해주는 하우징 인스타 키를 마련하면서 한인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신청을 대행하는 LA 한인회는 하루에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70건에 달하는 하우징 인스타 키 프로그램 신청 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인회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말씀드리는 지금 서류들 이런 것들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때 보면은 뭐 렌트 서류를 안 갖고 오신다라든가 뭐 리스 계약서를 빠뜨리고 오시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한인들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대행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LA 한인회는 필요 서류가 많다 보니 서류를 한두 개 빠뜨리고 방문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2020년도 세금 보고서, 리스 계약서, 렌트 레저,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구비해야 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렌트 두 노리스나 렌트 레저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고 매년 매월에 얼마가 밀렸고 몇 년 매월에 얼마가 밀렸고 이걸 레저라고 부르는데 그런 렌트 그 기록이 스테이트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걸 못 내고 있다. 그런 일종의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서류가 이제 실업수당 받고 있었다는 편지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서류가 미흡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케이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때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우싱 이즈 키의 경우 체납된 렌트비를 신청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에게 대신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로 같이 케이스가 신청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로드 쪽에서 역시 확인을 하고 또 랜드로드 쪽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랜드로드가 신청을 하더라도 테넌트 쪽에 이제 신청하는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테넌트와 랜드로드가 서로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케이스가 신청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수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연방정부 기금이 남아있는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우싱 이즈 더 키 신청 관련 사전 예약은 전화번호 833-687-0967로 연락한 다음 한국어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 협력 디렉터가 LA시 센트럴 지역 담당 도시개발 커미셔너로 내정됐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표결을 통해서 스티브 강 디렉터의 커미셔너 내정을 승인했습니다. LA시 도시개발 커미셔너는 각 관할 지역 내 주류 판매와 부동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라이센스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스티브 강 커미셔너는 앞으로 다른 4명의 커미셔너들과 함께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그리고 미라클 마일 지역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후원금은 케빈 들레온 시의원에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들레온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한인은 약 80명으로 금액으로는 9만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에게는 33명의 한인들이 2만 6천여 달러를 후원했고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에게는 10여 명의 한인들이 1만 4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LA시장 선거의 후원금 한도액은 1인당 1,500달러입니다. 오늘 실버레이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연구소는 오늘 아침 7시 38분 실버레이크에서 1마일 떨어진 곳을 진앙으로 진도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1.9마일이 떨어진 곳입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이 버스 운전자들의 파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교통국은 다음 주 중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통국과 버스노조는 그동안 임금 협상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교통국은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은 만일 운전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후에는 주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일요일 슈퍼볼을 앞두고 주차요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싼 슈퍼볼 티켓 가격이 4,1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티켓 판매 사이트인 스톱펍은 가장 비싼 주차요금이 이미 4,000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잉그로드시에 따르면 경기장 내 주차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서 경기장 주변에 주차를 한 뒤 셔틀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웹사이트 parksuperbowl.com을 통해서 셔틀과 라이드쉐어 그리고 택시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당일에 메트로 호송과 레녹스 스테이션에서는 익스프레스 셔틀이 운영된다면서 이를 이용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원톱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전면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자임하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한편 중도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회를 못 찾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전면 등판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 후보와 당 선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로운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갖고 있는 경륜과 또 경험, 리더십으로 이 선대위가 크게 변화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맡은 상임선대위원장보다 윗선이 되는데 사실상 이낙연 원톱 체제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 후보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새 슬로건으로 뽑아들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같은 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아선 사람이 죽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성이 문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이유가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어요. 당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변이 양상에 맞게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단과도 만나 대통령이 당선되는 즉시 긴급 추경이나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 50조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전 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 등과 연쇄회동에 나서며 중도 외연 확장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함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향한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계와 택시업계를 만나 문재인 정권 실책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가 정책을 흔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탈원전을 언급하고 고위공직자보험죄 수사처도 전면 개혁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입니다. 과학기술계와 만난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추적자에서 선도자로의 담대한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꾸려 직접 챙기고 주요 의사결정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정치가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겨냥했습니다. 현 정권은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 택시업계와 만난 윤 후보는 국민의힘은 언제나 택시의 친구였다면서 플랫폼 갑질과 요금 규제 문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게 풀어주든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책 행보를 통해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시도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수건 사업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고도 권력의 신여가 돼버렸다며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신여가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으로의 외연 확대 자신감도 내비치며 이준석 대표가 호남 목표 득표율을 25%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로 거듭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KBS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시화공단을 찾았습니다. 열의 9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곳이라 정의당의 역할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동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유예, 5인 미만엔 적용이 배제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지원 사업도 50인, 100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뒤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단일화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안 후보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다. 끝까지 간다며 단일화 여부에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를 고민하지 않으니 그 방식을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에 참석해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아동정책 공약도 내놓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10분 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문제도 통 크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은 할 생각이 없다면서 단일화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협상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일화 논의를 공개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진행이 되겠느냐며 단일화는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오미크론 확진자 추세대로라면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여야가 법을 바꿔서 대선 당일 투표가 끝난 뒤에 3시간 동안 별도로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보도합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4일과 5일 사전투표 뒤 9일 선거일까지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관건입니다. 확진자용 투표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 전망대로라면 나흘 동안 투표가 봉쇄될 유권자 수 수십만 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나오는 방안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뒤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에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KF94급 정도의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하면 되고요.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을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는 오늘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우편투표 대상자의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하고 확진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큰 틀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 결과 대선 당일과 사전투표 2일차에 저녁 6시 이후 확진자 현장 투표가 가능하고 8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북한이 이틀 동안 최고 인민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정은이 대외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됐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는데요. 다음 주로 다가온 김정일 생일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근 북한.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 방역 고삐를 더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바늘 끝만한 틈도 순간의 회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33.3%나 늘리며 코로나 방역 사업이 국가 사업의 제1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방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총액의 15.9%
%로 유지하며 무기 개발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내각법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 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지난달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했던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대외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됐지만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외 분야에서 특별히 변화된 사항도 없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미러 갈등 그리고 코로나 지속 등으로 대외 메시지 발산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정규군 창건일인 건군절 74주년도 대규모 기념행사 없이 당에 대한 충성만 강조하고 지나갔는데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이나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같은 대형 기념일을 계기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윤입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으로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와 국채금리의 강세 속에서도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71.65포인트가 오른 35,462.7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7.67포인트가 상승한 4,521.54, 나스닥 지수는 178.79포인트 뛴 14,194.4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96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89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지난해 연간 상품 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8,591억 달러로 2020년보다 26.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2020년보다 20.5% 증가한 3조 3,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2조 5,300억 달러 18.5% 늘어났으나 수입에 비하면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으로 미국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이 무역 적자 심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입품은 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553억 달러로 전년보다 45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이 오른 것도 무역 적자 심화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삼성 반도체 투자도 사례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제조업이 재기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다면서 이는 과장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변곡점에 있고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런 과도기 순간 중 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미국 안팎의 기업들이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발표했다면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텔의 미국 투자와 함께 삼성과 대만의 TSMC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호주의 전기차 충전기 회사인 트리튬이 테네시주에 첫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가계부채가 1조 달러 넘게 증가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연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가계 총 부채가 15조 6천억 달러로 2020년보다 1조 200억 달러, 약 7%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1조 600억 달러가 증가했던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2020년 미국 가계 총 부채는 14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뉴욕 연은은 지난해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가격은 20% 가까이 상승했으며 자동차 대출도 신차와 중고차 가격 상승 영향으로 7억 3,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약사 파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5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이자는 오늘 내놓은 올해 실적 전망을 통해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연간 매출이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말에 출시된 먹는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파이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813억 달러로 전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36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파이자의 연간 순이익도 220억 달러로 2020년에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몰려든 외국 자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인 리얼 캐피탈 애널리스틱스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외국 자본이 매입한 상업용 부동산의 총액은 708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외국 자본이 사들인 상업용 부동산 총액의 2배 규모로 2018년 946억 달러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미국의 상업용 시장을 사들인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와 싱가포르, 한국, 영국을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외국 자본의 미국 부동산 투자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이 완화된 데 따라 미국 경제가 회복된 요인이 크다고 풀이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약 48만 5천 대가 리콜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급제 동시에 안전장치인 ABS 모듈의 이물질 오염으로 누전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관련 화재 11건을 보고받았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차량이 멈춰선 상태에서 불이 날 수 있어서 수리 전까지 건물에서 떨어진 외부에 주차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치 점검을 거쳐서 필요하면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 출전한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우울한 한국 대표팀에게 안긴 이번 대회 첫 메달 소식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의 주인공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이었습니다. 김민석은 1500m 레이스에서 1분 44초 24를 기록해 2명의 네덜란드 선수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1번째 조로 레이스를 펼친 김민석은 전체 3위 기록으로 경기를 마친 뒤 남은 선수들의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봤는데 다행히 더 빠른 기록의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메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뛴 키얼스 나이스와 2위를 차지한 토마스 크롤 두 네덜란드 선수는 모두 새로운 올림픽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스피드 선수로는 비교적 작은 175cm의 김민석은 19살이던 4년 전 평창올림픽 바로 이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고 이번에 2개 대회 연속 동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평창 대회 이후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킨 김민석은 2020년 4대륙 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개막 전 김민석이 밝힌 베이징 대회 목표는 1500m 또는 팀 추월에서 반드시 1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는 것.
오는 15일 팀 추월 경기에서 업그레이드된 메달 색깔이 기대됩니다. YTN 김사학입니다. 남자 스노우보드의 우승 후보였던 이상호는 간발의 차로 4강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이상호는 8강전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빅 와일드와 겨뤄서 0.01초 차로 4강 행이 불발됐습니다. 4년 전 평창대회 은메달이자 올 시즌 월드컵 종합 1위로 금메달 후보 영순이었던 이상호는 이번 대회를 메달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인 차준환 선수가 싱글 쇼트에서 개인 최고점과 올림픽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차준환은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 점수 54.3 그리고 예술 점수 45.21점으로 총점 99.51점을 기록해서 출전 선수 29명 가운데 전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최고점을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에서 5위 안에 든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차준환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인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사상 첫 올림픽 순위 10위 진입과 함께 첫 메달 획득에도 함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딴 편파 판정으로 아직까지 메달을 따내지 못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대표팀은 오늘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여자 계주 3000m에 출전해서 기다리던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한국은 지난 7일 황대현과 이준서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결승선을 일찍 통과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페널티 판정으로 탈락해서 메달을 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날 넘어지면서 중국 선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찢어진 박장혁은 11바늘을 꿰매고 훈련에 참여했는데 경기 출전 여부는 시작 30분 전까지 부상 정도를 체크한 뒤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구름이 조금 낀 후 개겠습니다. 산타나 강풍이 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2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더 올라간 87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까지 80도대 후반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서 더운 한 주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해안 지역, 샌프란도 밸리와 샌게브리얼 밸리 지역 등지에 내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까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해안 지역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개겠고 밤 최저 69도,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80입니다. 한국은 추위가 많이 풀리면서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